하나의 이슈, 두 개의 관점. 대학생들이 펼치는 현실 쟁점 토론 속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이 다룰 주제는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만 하더라도 60%가 넘는 주민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고 충청권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행정적인 통합을 하려다가 불경이 무산되지 않았나요? 충청도 통합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메가시티를 뒷받침하는 근거이지 첫술 뜨는 것부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현재 경남과 부산에 광역자치연합이 설립되어 있나요?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모이는 곳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참가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05년에 창단되어 말하기에 생각을 다 담아내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토론 중앙동아리 다담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 다 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선배님들이 많이 자료를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되게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2005년 창단된 성균관대학교의 유일한 중앙 토론 동아리 성균관 포렌식스 클럽 SKFC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아리에서 제일 잘한다는 친구를 이기고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저는 딱히 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최고입니다.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의 심판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스트라이브 앱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더 많은 표를 얻은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은 총 4개의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 입장 발표, 두 번째 라운드 교차 검증, 세 번째 라운드 자유 토론, 네 번째 라운드 최종 변론 순서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이 다룰 주제는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방자치단체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서 2024년 50.8%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리, 교육, 문화시설 등 모든 기회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거론되는 게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초대형 거점을 키우자는 찬성 측과 메가시티는 오히려 주변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반대 측,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직접 마주하게 될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치열한 논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메가시티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능적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복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묶어 초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의 측면으로는 권역 내 도시들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권역 내 주민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만드는 메가시티가 다음의 3가지 이유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입증하겠습니다. 첫째, 메가시티는 권역 내 지자체 간 연결 정도를 높여 효율적인 인프라 사용 및 투자를 촉진합니다. 인프라는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생활 권역일수록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는 보다 많은 개인의 인프라 권역으로의 이전을 유인합니다. 현재 발생하는 지방소멸의 문제는 이러한 선순환의 붕괴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컨대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각 지자체 간의 생활 권역이 공유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전된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복합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즉 개별 지자체의 인구수로는 유지 불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나 정작 제한된 공유 생활 권역의 크기 및 낮은 밀도로 인해 유치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각 지자체 내의 개인들은 더 나은 인프라와 여건을 찾아 터전을 옮깁니다. 따라서 지방 권역 내 지자체 간 연결 정도를 높이고 공유 생활 권역을 넓혀 인프라의 발전과 인프라의 수의 주체수를 증가시켜야만 합니다. 메가시티 건설을 통한 생활 권역의 확장으로 가용 인프라의 수와 질을 향상시키고 인프라 투자 촉진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둘째, 메가시티는 지자체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비효율을 줄이고 신규 산업 유치의 발판을 제공합니다. 지방 권역 내 지자체 간의 상호 의존성은 이미 실현된 결과입니다.
문제는 지자체 간 행정장벽과 대립이 상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 밀양 나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부산대 나노 관련 학과의 소극적 참여 사례, 양산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의 협력 부재 사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부울경 갈등과 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연 사례 등은 특정 지역의 산업적 발전이 인근 지역의 보조가 없다면 실현 불가능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수혜를 받는 동남권 신공항은 정작 지자체 간 반목과 대립으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광역지자체연합을 통해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메가시티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장벽으로 인해 공동의 이익이 되고 공동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메가시티의 전면적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시티는 지방의 정치적 교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부산, 울산 그 자체는 인구수의 한계로 인해 수도권 지자체에 비해 정치적 교섭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 기준 서울은 48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반면 부산이 18, 울산 6, 경남이 16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는 점은 교섭 능력의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해관계가 통합되지 않아 앞선 세 사례와 같이 지자체 간 반목이 나타나는 등 정치적 교섭 능력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과정에서의 교섭력 감소를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는 향후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메가시티를 통해 이러한 이해관계를 재정립한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고 보다 강화된 교섭 능력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 유치 및 예산 확보 역시 용이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 마련에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찬성 측은 첫째, 메가시티는 지자체 간 연결 정도를 높여 효율적인 인프라 사용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비효율성을 줄여 신규 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정치적 교섭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상세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의 입장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한국형 메가시티가 지방 인구 유출에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불명확한 활동 방안, 그리고 낮은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현재 한국형 메가시티 도입은 지방의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현재 지방의 주요 산업은 쇠퇴를 하고 있거나 영세한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수요가 낮은 일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은 점점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도 상반기에 취업자가 증가했던 주요 업종들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업종들의 특징은 지식기반 산업이거나 서비스업이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식기반 산업은 집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기반으로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중에 77%가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학술단체, 연구시설, 산업체 등의 복잡한 구성으로 형성되는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이동이나 형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가균형 성장 전략은 지방의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적인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구조, 의사결정, 예산 배분 기준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단위의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되게 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설치 방법, 지자체 구성, 예산 분배 등을 명시하긴 하나 충분한 법적 체계를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동남부의 광역철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사업 비용 분담에 대한 법제의 미비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했고 그 결과로 중단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미흡한 법제의 설계는 기존의 지자체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한국형 메가시티를 도입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반대 근거는 메가시티의 도입이 지방을 소멸시키는 등 역효과를 야기할 가능성과 계획대로 시행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메가시티의 건설은 교통과 행정을 통합하여 2개 이상의 도시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시킵니다.
이는 곧 주위 지방의 인구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혁신산단 추진은 인구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주위에 더 나은 인프라가 모여있는 도시로 인구를 유출하는 결과를 냅니다. 이는 중심 도시의 형성이 아닌 생활권 이전 현상입니다. 메가시티가 추구하는 선 집중, 후 확산의 전략의 선 집중이 곧 주위 지방의 생활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 혁신도시의 사례인데요. 교통의 발전은 블랙홀 현상 강화로 이어집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경우 구시가지에 있던 인구가 김천 혁신도시로 옮겨가게 되었고 김천 혁신도시에 지어진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발전된 교통을 통해서 서울로 통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을 이전한 김천 혁신도시의 경우는 높은 공실률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가시티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조차 불분명하며 만약 수많은 실패 가능성을 뒤로한 채 인프라가 형성되었다면 이는 지방 소멸의 해결이 아닌 또 다른 쏠림 현상을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메가시티 건설 찬성 측이었고요. 서울대학교는 메가시티 건설 반대 측이었습니다. 입장 발표를 잘 들어봤으니까 이제는 서로의 주장을 직접 검증해 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교차 검증입니다. 교차 검증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시작해 주세요. 지방정치 교섭 능력 강화를 위해서 메가시티의 형성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교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예시 사례 같은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섭 능력의 강화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주목을 했었던 지점은 이해관계 통합입니다. 예컨대 2025년에 AI가 이제 핵심적인 정부 사업이나 민간 사업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각 지자체들 역시 AI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AI 수도로 거듭나겠다, 제조업 생산기술 지원을 하겠다, 경남의 경우에는 지역 주도형 AI의 대전환을 하겠다, 초거대 제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결국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각각이 예산 경쟁을 하고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보다 이해관계를 통합하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교섭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관계가 미통합된 사례를 3가지 보여주셨는데 메가시티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지역 간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만 하더라도 60%가 넘는 주민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고 실제로 논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충청권의 경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우-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행정적인 통합을 하려다가 불경이 무산되지 않았나요? 정부 그리고 주도- 최근에 네. 일어난 충청도 통합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전과 이 세종의 통합 논의가 잠깐 있었던 것은 맞으나 이 부분은 오히려 메가시티를 뒷받침하는 근거이지 또 어떻게 첫술 뜨는 것부터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문제는 메가시티가 생성된 이후에 해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묻는 부분은 메가시티의 자체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금일 토론 문제가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대학교의 교차 검증 시간이 마무리가 됐고요. 반격의 시간을 또 가져야겠죠. 성균관대학교의 교차 검증 시작해 보시죠. 저희가 주장하는 메가시티라는 것은 동질성을 갖춘 지역 형성을 목표로 복수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교통적 연결을 강화하고 초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 이는 단일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메가시티와는 다르다는 점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측께서 한 곳에 인프라가 집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일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메가시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주장하는 메가시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경남의 광역철도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현재 경남과 부산에 광역자치연합이 설립되어 있나요?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 문제 상황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메가시티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추론이라는 점 짚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토론하는 이 논제에서 빨대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즉 인구의 쏠림이라고 볼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방 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 지방 권역 내에서 특정 도시로 쏠리게 되는 빨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보다 주목해야 될 빨대 효과는 아무래도 첫 번째이겠죠. 즉 수도권 지역으로 거주 공간 자체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또한 다루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그 한 지역이 조금 더 독점적으로 블랙홀 효과를 통해서 성장하기보다는 입론을 해주실 때 말씀을 하셨던 건 생활 권역의 이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메가시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해에서 부산까지 통근이 2시간 걸리던 것을 40분에서 50분 정도로 줄여보자라는 것입니다. 즉 생활 권역의 확대를 만들어내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던 빨대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는 이후 토론에서 충분히 입증해 주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교차 검증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논리로 맞붙는 자유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기세와 말빨로 주도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결국 인구 소멸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여기서부터 자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여러 메가시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블랙홀 효과 혹은 소위 얘기하는 빨대 효과라는 것에 관해서 우려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메가시티라는 것은 오히려 빨대 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간단한 예시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 근처에는 구멍가게밖에 없고, 그리고 규모 있는 마트들은 2시간, 3시간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트 근처로 이사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2시간 거리 중형마트 말고 3시간 거리 대형마트가 있는 곳으로 이사할 유인도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중형마트 근처로 이사를 하는 것이 권역 내의 빨대 효과 혹은 블랙홀 효과, 즉 반대측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후자, 대형마트 근처로 이동하는 것이 수도권의 빨대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형마트가 15분 거리에 있으면 뭐하러 굳이 멀리 이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계속 구멍가게를 짓는 대신에 규모 있는 마트를 짓고 교통적 연결성 강화를 통해서 30분 거리에 중형마트를 설치하자. 이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방금 되게 귀여운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15분 거리에 마트가 생기면은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가까이 이동하게 되니까 그냥 교통이 늘어나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인프라가 확충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생활 권역의 이전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대 효과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예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는 생활 권역의 이전에서는 말씀 주신 그런 형태, 즉 지방 특정 도시, 중소규모의 도시가 사라지게 되는 형태로 발생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한 지역들과 인프라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지역을 교통적으로 보다 원활하게 연결하고 행정적 장벽을 허무는 이러한 형태의 메가시티라면 생활 권역의 이전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말한 빨대 효과는 단순 인프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포함이 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라든지 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든지 되게 인구 규모에 대해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동남권의 부울경을 예시로 들었을 때 인구 규모가 큰 부산의 의사결정권이 치중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산의 빨대 효과를 우려했던 울산시장 김두경 시장은 2024년 5월에 울산은 맨날 기업 돌리고 공장 돌려서 세금 걷어서 부울경 메가시티 재원 조달 역할만 할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수혜는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섭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지방소멸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아까 저희 처음에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다 집적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권역에 강한 교섭 능력으로 인해서 보다 더 강하게 투자될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고려하였을 때 지방 권역에 있는 각각의 지자체들이 연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말씀 주신 대로 부산이 가장 많은 교섭 능력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겠지만, 부산 역시 울산과 경남 등의 교섭 능력이 함께 합쳐지지 않게 되면 유의미한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무시되는 반대 측에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안이 다소 좀 과장된 우려가 아닐까라는 지점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김천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는 권역 내에 교통적 연결이 약하고 오히려 권역 내에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로 이동한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하신 것이 아닌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김천 주변에 어떤 대도시가 있는지 아시나요? 이미 대구광역시라고 하는 말씀해 주신 큰 권역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김천의 경우에는 대구, 구미와 같은 대도시와 원활한 교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천 출신인데요. 김천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김천구미역이라고 하는 KTX역이 새로 생겼는데요. 확실히 그 혁신도시가 생기고 나니까 인구가 다 혁신도시로 몰려가고 그래서 그 전과 후의 차이를 조금 실감을 많이 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메가시티가 답이 아니라면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다른 대안책이 있을까요? 제일 확실한 방법으로는 수요가 높은 일자리가 지방 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식산업 기반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 지방에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와 그리고 정주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산업 클러스터를 뭐 이전해야 된다, 옮겨야 된다. 근데 사실 그거는 처음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직관적으로 도시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게 더 현실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반대 측께서 처음에 발표 과정에서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그 각 직군들, 대체적으로 서비스 직군들, 특히 사회복지사가 제 기억으로는 1등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외에 각종 전문직이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건 결국에는 그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 즉 그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냐에 따라 그에 따른 공급 같은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프라를 특정 지역에 몰아넣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교통과 행정적 연계성을 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적, 교통적 연계성의 강화라고 하는 이 메가시티가 과연 필수적인지 필수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실효성이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좋고 생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셨지만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이미 출범을 한 지 오래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찬성의 여론을 보이면서 5극 3특 체제에 맞춰서 메가시티 형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신뢰도 존재하고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주민들의 경우에도 그것에 긍정적인 의향을 보이고 있다면 실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다. 충청광역과 동남권 지역에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수립 과정에서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충청권의 경우에는 오송 지역에 있던 연구단체가 이미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나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공장을 충청 지역으로 설립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했던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동남권의 경우에는 연구단지라든지 산업체 같은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의 유지뿐만 아니라 유입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유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가시티가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유입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메가시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산업단지 조성이라던가 일자리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 간 행정 장벽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동남권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소위 얘기하는 마창진 그리고 부산, 울산 이 세 도시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제조업과 또 수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첨단 산업까지 상당히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행정 장벽으로 인해서 다소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양측에게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대 측에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가시티 외에 다른 뾰족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측에서는 키워드가 교통과 인프라 확충인 것 같은데 교통의 경우는 KTX 같은 고속열차 확충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인프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
좋은 병원 같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확충할 것인지 또 그에 대한 비용 어떻게 충당해 갈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양측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창진,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에 시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석유 산업과 같이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는 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쇠퇴하고 있는 산업에서 AI와 같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추구하는 것이 조금 더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교통의 사례로 일단 KTX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KTX보다는 기존에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같은 방식의 적은 비용에 잘 연결된, 보다 촘촘하게 연결된 연결망을 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요가 한 100만 명 정도 있어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10만 명 살고 있는 도시에다가 지어가지고 해결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차라리 10만 명 살고 있는 도시 한 10개 정도를 실질적으로 이동 가능한 생활 권역으로 묶으면 그런 인프라를 데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말로는 편하지만 이게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유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팀이 오늘의 논쟁을 어떤 결론으로 맺을지 마지막 라운드 최종 변론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의 최종 변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적 연결과 초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메가시티가 첫째, 효율적 인프라 사용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신규 산업 유치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정치적 교섭 능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메가시티가 아닌 일자리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산업 유치는 메가시티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경남 그리고 양산 다양한 부분에서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장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없는 권역에 저절로 산업단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메가시티 없이 산업 육성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께서는 메가시티가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되었으나 다시 부울경의 시민들은 메가시티의 도입을 외치고 있습니다. 찬성 여론이 60%에 달하며 이는 반대 여론의 약 3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메가시티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답이며 모든 해답들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1분 30초 잘 맞추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의 최종 변론 들어볼게요. 저는 앞서 입론에서 지방 인구 유출의 본질적인 원인과 불분명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 등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고, 마지막으로 역효과 및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 드렸다시피 메가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울경이 앞부분에 무산된 이유는 행정적으로 이해관계적으로 마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아무런 대책도 제시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을 이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방법 또한 모호합니다. 도로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도로의 사용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 대중교통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대중교통이 이미 미비한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시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방법에서 이는 실효성이 없는, 굳이 필수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찬성 측 성균관대는 지방의 문제를 도시 간 단절과 협력 부재에서 찾으면서 여러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 지방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 서울대는 지방 소멸의 원인이 거점 부족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서비스, 교육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생활 여건 격차로 보았고, 메가시티가 만들어져도 이 격차는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메가시티 건설은 불가피하다. 찬성 측의 성균관대와 반대의 서울대 측. 과연 어느 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네, 이렇게 오늘의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토론 어떠셨는지 네 분의 소감을 쭉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었던 지점들,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긴장할 줄 몰랐습니다. 네. 전혀 티가 안 났는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입론 부분에서 클러스터를 인위적으로 형성할 수 없다, 산업을 인위적으로 육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해답으로 처음에 일자리랑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방 소멸을 일단 숙명론적인 걸로 깔고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놓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일단 저는 확실하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을 다 못 말했던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아쉽고, 이번 토론에서 주로 교통과 행정에만 국한돼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교육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짚고 넘어갈 점이 많다 생각해서 그런 분야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말하지 못했던 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지 세부적인 계획들도 많았고 그만큼 다룰 논제도 많다라고 생각해서 우극삼특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을 입론 부분에서 제대로 담지 못했던 게 논의를 매끄럽게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방 소멸이 더 이상 미래의 우려가 아닌 지금 현재의 문제로 떠오른 지금. 메가시티라는 선택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청년들이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일하고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와 직결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방은 왜 비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곳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앞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트라이브 앱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더 많은 표를 얻은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오늘의 승자뿐만 아니라 4강에서 치열하게 맞붙게 될 주제도 여러분이 직접 고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멤버들이 다시 한번 더 돌아옵니다. 검소한데 나한테도 검소한 애인, 그리고 나한테 돈을 잘 쓰는데 과소비하는 애인입니다. 저축한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공동 경유해주는 애인. 청약통장의 가능성은 100%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미한 선물들은 100%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깝겠습니까?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아깝더라고요. 아, 이게 이 정도로 열릴 일인가 싶으면서도 은근히 공감하게 되는 주제들, 그런 주제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